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 네. 여러분들 뭐 응시하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네. 만약에 응시를 했다. 내일 9시에 오시면 네. 뭐 엿이라도 하나씩 드립니까? 엿 드셔라. 엿 좋죠. 엿하고 네. 찹쌀떡 같은 거 네네. 먹으면 됩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지금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은 항상 네. 이거 속성 마지막 네. 파이널 강의 이런 거 네, 해주셔야죠. 한 6일 남았는데 정확하게 됩니까? 지금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제 4당 오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증권사 직원분들 자격증 많이 취득하시는데 네네. 그렇게 기간 많이 잡지 않잖아요. 뭐 한 3일 정도? 그럼요. 그죠? 이제 기출 문제만 싹 훑어보고 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좋은 거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응시해 보시면 어떨까? 네. 조언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어디 뭐 갔다 왔습니까? 아니. 축구 보느라 축구가, 정신이 없으셨죠? 축구 때문에 네. 지난 월요일에도 밤새 미국 시장 보고 새벽에 이제 축구까지 봤었는데 네. 이제 뭐 16강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예, 좀 아쉬웠고요. 일단 이제 우리 뭐 사람들이 이제 월드컵이나 다른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관심이 좀 덜 받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 CPI와 그리고 FOMC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사가 없다고. 네. 지금 기사가 없잖아요. 네네. 다 숨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사실 뭐 이번 산타랠리가 오느냐 이제 이 여부는 오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2달 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CPI 전망 자체가 굉장히 변동률이 컸습니다. 전망 자체가 전문가들 이견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CPI는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지금 7.3% 예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7.2, 7.4 내외 정도 수준에서 네. 굉장히 좀 폭이 좀 줄었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변동폭이 적다는 건 주가 변동폭도 마찬가지로 이전 9개월 정도의 시간을 해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좀 변동성 이상은 항상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CPI와 그리고 금리 스탠스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뭐 전략은 제가 CPI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방향을 보고 충분히 들어가도 늦지 않은 장이다. 이게 이제 제 핵심적인 그러면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CPI가 나오고 보이는 방향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팅을 빠지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오르면 따라잡아야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 평균치가 1.7%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70% 이상 확률로 하지만 그 산타랠리 직전 수익률을 부진했다면 2.2% 이상의 그 수익률이 과거 데이터상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만약 CPI가 부진하다면 직전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간다면 매도식이나 혹은 그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수가 있으니 시장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좀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그 S&P 500 금요일에 0.7% 하락했고 나스닥도 0.7% 하락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언급했다시피 PP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예상보다는 뭐 좋진 않았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이벤트였는데 제가 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때문에 분명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액션이 있을 거다라고 한 2주 연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네. 푸틴 핵무기 사용 발언 등이 오히려 이제 금요일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는 어제 앨런 재무장관이 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을 일으킨 주요 원인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게 주요 네. 원인이었을까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충격에 취약하지만 네. 물류비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사실 이제 6월달 정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했을 때 이번 FTX 사태 이후에도 여러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과 가계 기업은 건전하다. 아직까지 건전하다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면 회복이나 이런 그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또 뉴스는 연착륙 베팅 전문가들이 좀 늘고 있다. 월가 내에서 큰 손들의 베팅이 늘고 있다. 특히 네. 이제 큰 규모의 뮤추얼 펀드 쪽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기 민감주를 사기 시작했다는 내용들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베팅하는 쪽은 네. 경착륙은 좀 피하는 게 아니야. 영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고용지표 영향 때문에 이쪽에 좀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고 네. 그만큼 저가 매수가 가능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추후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도 참고할 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고용 시장에 대한 고용 시장이 정말 좋은가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쵸. 예. 뭔가 다르잖아요. 가계 조사랑 맞습니다. 기업별평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조사 사업장 조사가 이 3배 차이 정도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계조사 82만 개 정도 나온다면 사업장 조사가 269만 개. 이게 좀 데이터 상에 좀 오차가 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저 및 적객의 이제 일자리가 증가했고 대민 서비스 산업에 호조가 있고 레저 및 적객 평균 임금이 18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전체 민간 취업자 평균 임금이 28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 정도 차이가 있죠. 여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임금 인상도 당연히 큰 폭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보면 임금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인플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요양시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임금이 낮아요. 그러면 임금이 낮은 쪽이 큰 폭의 상승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요양시설은 네네. 약간 이민자들이 많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민자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거 고용이 괜찮네 이렇게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유동적이죠. 그러면 반대로 고용이 안 좋아진다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뭔가 그런 파트타임 잡이니까 네네. 경기 좀만 나빠지면 후루룩 빠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과대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임금 인상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운송 쪽에서 일시 퇴직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원하는 목표의 고용 지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뭐 두세 달 뒤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좀 이 부분들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이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사실 연준 쪽에서 보는 내년 그 실업률을 4.4%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7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루틴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대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네. 이게 조금 장을 빠뜨렸죠. 그렇죠. 지금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3.3불 정도 돼요. 맞아요. 작년보다 좀 내려오는 5달러였는데. 예. 저 5달러 넘어갈 때 시장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한 달 전만 3.8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수준을 보면 12%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면서 CPI 전초전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좀 잡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네. 지금 7.4% 연율로 나왔고 네. 예상이 7.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시장 예상이 0.2%인데 0.3% 증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만에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것도 4.9% 하향 조정이 됐고요. 서비스 부분이 상승이 이끌었는데 0.4%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이제 0.1%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 서비스 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해서 전월 대비 0.7% 상승했는데 네. 워낙 급격하게 꺾였다 보니까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부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쉘터나 일부 그 CPI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 PPI에서도 서비스 부분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였고 이 부분들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좀 꺾이고 있는 흐름들 때문에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강조해드렸던 건 뭐냐면 가솔린 가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미시간대 12월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네. 지금 59.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 그만큼 소비심리가 좋아졌고 네. 기대 지수도 58.4. 그러니까 이전에 55대에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고요. 올랐네요.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둔화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좋은 건데.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를 유지를 했고요. 네. 흥미로운 건 이제 59%의 소비자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5.2% 전망한 사람은 소비를 줄일 것이다. 반대로 3% 중반대로 보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유지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면 소비를 유지하거나 혹은 이제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소비력이 더 증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소비를 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제 대량 구매를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출 부분에서 대량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코스트코 가더라도 이제 대량 구매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될 경우 대량 구매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 이 포인트까지도 어제 예측이 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PPI나 소비 심리지수 영향도 있었지만 국채 금리가 최근에 10년물 기준 3.9% 이상에서 3.5% 이하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기술주나 일부 F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기술주의 하락들이 좀 눈에 띄게 지난 금요일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좀 완화가 되려면 달러나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결국에는 목요일 새벽 3시까지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상 월요일마다 주말 사이에서 중국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중국에 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순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펀드 매니저 60%가 내년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래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나 일부 이제 최악의 변동성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저가 매수 가능한 위치 내에서는 일부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중국과 사우디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65조 원 규모로 투자 협정에 서명을 했었고 포인트는 이제 그 화웨이 쪽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쪽에서 투자를 좀 이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단위의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 한다고 했어요? 네네. 사우디가? 근데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서 연초에도 보면 CBDC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들이 있었죠. 위안화를 이제 국제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미국의 규제가 더 들어올 거냐, 혹은 갈등 요인들 생길 거냐, 혹은
또 좋아지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갈등 요인이 된다면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본토 신규 확진자 8,600명인데 지금 검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없는. 못 믿는다고. 예. 검사를 확 안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이제 PCR 검사 자체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방 정부에서 재정 때문에 네. 이걸 좀 안 한다는 얘기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예. 못 하는 거지. 예,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뭐 많게 봐도 4.7% 내외 정도 수준인데 정부 목표치는 5.5%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그 부양책들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네. 좀 어렵다. 뭐 청도 입국자 격리도 5일로 단축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 중국판 카카오 스토리에 좀 올리긴 했지만 청도시는 이걸 뭐 확정지어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중난산이라는 이제 전염병 전문가 다들 아실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1차 대유행은 내년 1월에서 2월 중이 될 거고 3월 중에 안정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처럼 좀 돼가는 코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 본토와 홍콩 이동 제한을 완화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리오프닝이나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따른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인데 이 부분들이 지난 주말까지 이어가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아바타 보러 갈 거거든요. 아, 첫날. 아바타를. 부럽다. 네. 저 네. 오늘 못 봤어요. 저 첫날 보러 가려고 하고 혼자 있는데, 가세요? 네, 혼자 가서 좀 아니, 보려고 하는데, 부럽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부럽네 진짜. 보면 티켓 가격이 80위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원래 54위안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네. 이게 그 격리를 하거나 제로 코로나 한다면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mRNA나 일부 이제 백신 3차가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12월 말 정도 되면 좀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꺾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중순까지 이런 모멘텀이 올라간다면 좀 비중을 일부 좀 줄이거나 혹은 다음 타이밍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하나의 마지막 호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에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 중국 방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차관보들이 먼저 이제 동아시아 쪽 다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다 세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평년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화해 제스처의 하나의 또 단초가 또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따른 뉴스들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IMF에서도 1조 4천억 달러 수준의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1조 4천억 달러가 글로벌리하게 보면 손실액이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히 화해 제스처만 하고 내년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걸 바로 바라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따 주간 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 주에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등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중국에서 있으니 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정부의 부양 스탠스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안 있습니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돼서는 제가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이구야. 네. 네. 제가 CPI 관련돼서 한번 CPI, CPI를 한번- 전망하시려고 그러는군요. 네. 한번 점 한번 찍어 주십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예상치 7.3%를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7.4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헤드라인 수치나 특히나 이제 근원 소비자 코어 쪽도 6.1% 정도 내외 정도는 무리 없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나 혹은 에너지 가격이 일단 경감되는 상황 내에서 쉘터나 일부 주거비 부분들은 분명히 아직까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진로 임대료 지수들을 고려해 보면 이게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처음 꺾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우, 2분기면 얼마 많이 예, 남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연말 정도 꺾여야 정상인데 네, 그보단 빨리. 그보다는 좀 빨리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2달 전에 CPI에서는 이제 쉘터가 0.7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변동률은 보일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요. 음. 저는 이제 예상치 수준 내에서 거의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2와 7.4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6%대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시장에 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변동이 있거나 혹은 종가상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 CPI 때 저희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반에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CPI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에서의 그런 다른 서비스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따져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을 이미 이제 50을 하회를 했죠. 이번에 그렇죠. 49 정도 나왔는데 네. 긴축 속도 조절 명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과거에 ISM 제조업 지수가 하회한 경우 연준은 긴축을 멈추거나 어허.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CPI가 연준이 목표란 2%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그거는 네. 한 몇 년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3, 4% 타겟으로 봐도 네.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그 임금의 경우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공급 여건 이게 가장 큰 변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은 두세 달 뒤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FMC 관련돼서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번 FMC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양호한 뭐 노동시장 양호한 흐름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최종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이번 FMC는 금리 인상폭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3월에 최종금리가 5%가 될지 네. 5.25%가 될지 5.5%가 될지 혹은 가장 날쌘 거 4.75%겠죠. 이거는 별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가 나오면 시장은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5.25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달러 강세와 증시 자체가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은 5%를 가정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금리가 발표 직후에 5.25 이상이다라고 하면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만 저는 이제 5%, 5.25%는 중장기적으로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준이 한 번 금리를 높였을 때 18개월 이상 유지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큰 폭의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그랬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는 뭐 세네 달 뒤에 우리가 지표 확인했을 때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변동을 보인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도 선호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제 결국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디플레이션 혹은 급격히 전환되면서 2차 경기 침체에 대한 안 좋은 우리가 시나리오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로 보면 하이닉스가 3개월 전에 영업이익을 10조로 봤었죠. 네. 지금 8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적자 직전이죠. 네, 적자까지도 보고 있죠. 뭐 내년엔 초에 예, 적자 날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 27조 뭐 이런 뭐 의견들이 좀 많긴 한데 결국엔 이자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부채가 20조고 삼성전자 10조인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130조입니다. 그렇죠. 만약 5% 연율로 계산해 보면 7조 정도 이자로 들어오죠. 그러면 부채는 1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비테크 종목들하고 일반 주식들을 볼 때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을 더 이어갈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살아남을지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나 나머지 큰 공룡 기업들은 이미 성장을 이미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과거에 큰 폭의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 내에서도 하락론자들이 이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1분이기 때문에 주간 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일정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주간 일정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가 투자될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방향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성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FOMC 회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종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주간 일정 안 되셨나요? 주간 일정? 네네. 네, 주간 일정.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해주세요. 예, 네. 그 ECB나 외워서, BOE 등 이제 금리 결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요일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네. 파월 기자회견이죠. 그리고 유로존 10월 산업 생산 예상이 마이너스 1.3% 수요일에 지금 예정돼 있고요. 전월이 0.9%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월, 화, 수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많다면 목요일로 넘어가면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 지금 현재 2%죠. 예상이 지금 2.5%이기 때문에 0.5%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산업 생산이 연율로 보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전이 마이너스 0.7 내외 정도였을 겁니다.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의 부양 스탠스와 유로존과 BOE 쪽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주 초반에 달러 강세 부분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주 초반에 변동성을 이겨내면 주 후반에 오히려 이제 달러에 대한 스탠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파월이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었는데 이걸 좀 이어갈지가 전체적인 시장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뷰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이유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간 일정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네, 이번 산타랠리는 전적으로 금리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느냐. 정도냐? 만약 5.5%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럼 가야 죽어. 네, 5.25 정도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그냥 무난한 워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그 변동성만 좀 이겨내면 그 이후에 좀 보자. 지금이 네, 5.25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네네 맞습니다. 예상. 가장 최악은 그렇고 이제 이미 5%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 수준이라면 시장이 환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초반에 변동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날 시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만약에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이후에 시세를 좀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목요일에도 한번 더 나오셔갖고 좀 하신다고 아까 얘기 안 하셨습니까? 잘못 들었나? 목요일 날 잘못 들었군요, 제가.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뭐 아예 월무브 네, 한번 월무브에 나오시는 거죠. 네. 아니 이번 주 목요일은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한번 기다려보고 네네. 만약에 실패하면 산탈리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이제 초반 앞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산타를 직전에 하락률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상승률이 단기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에 결과를 봐야겠네요. 네. 보셔서. 네. 네, 목요일에 네. 바쁘신 우리 네. 정홍선님의 네, 의견 그렇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순양 얘기 막 빠지셔가지고 순양이요? 네, 그 박태환 라이벌 있잖아요.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에 빠지셨는데 보셨어요? 저 안 봅니다 드라마. 저는 이거 안 보면은 저 못 봤는데 보려고요. 뒤늦게라도 이거 못 껴요 트렌드에. 지금 온통 순양 얘기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요. 결국에는 양봉업자예요.
양봉업자? 네. 어. 제 벌집 막내 아들이다. 벌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진도주는 네. 양봉업자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광고 보고 와서 예. 우리 박상준 이사 모시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